삼교리그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경호일이 되겠고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지만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에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일간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되겠고요.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표현하죠. 완악하고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강철이라든가 무쇠라든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했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천연의 강철과 같다. 말로 치면은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이 경금은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감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신치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이 4월입니다. 4월의 본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화라고 했고요. 화가 너무너무 왕한 시절입니다. 물론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경금이 4월의 장생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병화가 원체 강하다 보니 거기에 명암을 못 내밀게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런 격투기 유명한 선수도 UFC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조금 딸리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장생이긴 하지만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그 기세를 갖다가 펴지 못한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은 7살이 너무 왕하여서 금이 7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4월은 화왕절 염천지절이라고 했고요.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금을 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화가 왕해서 금을 극하게 되면은 화가 왕하게 되면 금용이라고 해서 금이 녹아버린다. 이거 녹을 용자죠. 화가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죠. 적당하게 경금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게 단련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 용도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시절이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4월, 5월, 미월은 수가 없으면 중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존신이 되는 것이 바로 4, 5, 미월의 용신은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경금도 일간의 특성상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 경금이 화가 왕해서 뜨거워지면 시뻘겋게 불이 달궈져 있다라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 경금을 갖다가 세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임수라 해야지만 경금의 티끌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 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을 임수가 만류주 수국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줌과 동시에 경금에 묻어져 있는 그러한 티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깨끗하게 담금질로서 이렇게 닦아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는 조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는 있겠지만 경금을 깨끗하게 연마하는 기능은 없게 됩니다. 병화도 병화가 임수 개수를 쓸 때 병화를 보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할 때 조후할 때는 개수가 더 좋다라고 했듯이 경금도 이 뜨거운 화왕절인 4월에 경금 자체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세진 세척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로 조후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만 있어도 경금을 세진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또 한 가지 4월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죠. 4월에 임수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물이 금방 파르르르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 또는 겁재인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요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임수가 힘을 얻어서 금을 세진 세척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보해줄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의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금 양은 정화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주는 천변만한 것이기 때문에 4월의 경금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칙을 안 연후에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 역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내서 이 사주가 어떻게 중화를 이루고 있고 어떤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거를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에는 그 보험기가 병화가 됩니다. 산은 음이고 오화가 양이지만은 산은 병화를 가지고 있고요. 오는 그 보험기가 정화이죠. 그래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금이 양화를 받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는 화가 뭐합니까?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화극금,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은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 엄청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적당히 세력이 왕해야 좋은 것인데, 너무 왕하면 오히려 일간을 너무 과도하게 극하면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관은 뭐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편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편과는 달리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치우칠 편자라고를 써서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4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가 4월이 되면 임관지가 돼서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리고 사는 뭐 지장간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가 돼 포태법으로 의한 장생이 되기 때문에 금도 약하진 않지만 원체 화가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명화를 못 내밀죠.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한 사주 또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살중신경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 통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극신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 경금이 녹지 않도록,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다토금이라죠. 화다금룡이죠. 화다금룡. 금이 녹기 때문에 열기를 식혀서 금이 녹지 않도록 하고 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죠. 반드시 임수를 얻어야지만 임수로서 뭘 할 수 있다? 도세주옥까지는 아니라도 경금을 갖다가 세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임수는 경금을 세진하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열기를 식혀준다, 조후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4월은 수는 여기가 화는 임간지가 되지만 수는 여기가 절지가 돼서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임수만 있으면 금방 화다수갈이죠.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고갈돼서 날아간다. 화다수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경겁제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뭘 해주면 좋다? 임수를 생해주면은, 요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
일간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임수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임수가 화를 억제시켜 줘야지만 경금이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이 뿌리를 얻고 더해서 뭐다 임수를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지로 신유금이에요. 신유금이라고 해서 그 같은 비견 겁재를 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같은 금을 봐서 임수를 생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볼까요? 이제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오화를 보게 되면 경오일주가 되는데 물론 정관이기 때문에 오화가 정관이고 그다음에 오중정화로서 경금 단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화가 왕한테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살중신경함이 더욱더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습토를 말합니다. 습토. 그래서 이 습토는 뜨거운 열기를 화생토해서 토생금해서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건토가 여름에 토를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모르면 무조건 뭐 술토 만약 예를 들어서 술토를 보면 이거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5월에 진토하고 술토하고의 차이는 술토는 금을 생하지 않고 오히려 오술 합이 되면 화가 더 왕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월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투출되어 있어요. 기토도 또한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히 습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는데 오늘 명식의 문제는 뭐냐면 갑진년 기사월의 문제는 갑목이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토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원격이 되어 있으면 갑기 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합이 됩니다. 갑기 합이 되죠. 기합. 근데 이것이 합해서 토가 되느냐? 토가 되는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기토가 경금을 생해야 되는데 기토가 갑목하고 합하느라고 망생이라고 해요. 합을 탐하느라고 그러니까 기토가 갑목하고 합하느라고 경금을 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연지는 진토밖에 없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매우 부족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수가 있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좋지만은, 자진이 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충이 되죠. 충이 되게 되면은, 5화가 충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수가 필요한데 수가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에 병화가 투출되면 이거는 칠살격의 살중신경에 더 가중되는 것이죠. 이거는 화다 토조가 돼요. 화다 토조가 아니라 금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좌우충까지 맞아버렸죠.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병술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진토는 습토이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지오하고 오술 화가 되죠. 원진은 인오술 3합이 돼서 화가 왕해지는데 이거는 인이 없어도 합력이 있다.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병화 투출되죠. 이거는 거의 뭐 화다 금용, 이거는 경금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기토도 어차피 갑목하고 합하느라고 생하지 못하고, 물론 갑목도 합하느라고 화를 생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원체 4월에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오술합까지 됐죠. 진토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축시가 되면 축토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진토도 습토가 되고 축토도 습토가 되는데 차이점은 축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토는 통근이 되지 않는다. 물론 축토도 습토, 진토도 습토,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통근은 경금이 축에만 통근할 수 있다. 요 정도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화이긴 하지만 장생의 사에 통근하죠. 진의 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의 통근의 생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4월에 5화 있고 정화 있으면 이것도 보다 그저 화가 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고, 이 기토만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기토가 간목하고 합하는 것이 조금 아쉽겠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정축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시는 아까는 오술이지만 이거는 인오합이 되죠. 그리고 인오합이 되면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 4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금을 극한다라기보다는 왕토가 금을 매금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생기죠.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큰 문제. 이 무토는 뭐 인호화국에 4월에 진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왕토거든요. 물론 수가 충분한 상태에서 간목의 토를 제해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역시나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을 탐한을 하고 극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탐합망극이라고 합니다. 탐합망생도 있고요. 탐합망극이 있습니다. 간목이 기토라고 합을 함으로써 화를 생하지도 않지만 토를 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생하지 않는 것은 좋겠지만 토를 극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 또한 합하느라고 경금을 생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결코 좋을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되게 되면은 뭐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가 없고 진중계수 2개밖에 없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진토 2개가 흡수하기 때문에 뭐 경금이 녹아버린다 이런 개념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수가 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 주었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사화, 지지로 사화, 오화, 사화가 있죠. 굉장히 화가 왕합니다. 경금은 그래도 양금 완철금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왕해도 버티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화다 금용이 돼서 금에 녹아. 그러니까 경금이 약하다고 해서 신금 보면 도움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기가 좀 어렵다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임모시 같은 경우에는 4화, 5화, 그 다음에 또 5화를 시제에서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이 임수는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화가 왕해서 금은 녹아버리게 생겼고요. 임수는 화다수 갈 말라버리게 생겼습니다. 운은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까 정축시 말씀드렸지만 이 갑신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사회에 원래는 장생이라서 경금이 뿌리를 둔다 하지만 화가 너무 왕해서 진토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주에서 신금은 경금이 녹을 얻었고요. 신중에는 임수까지 얻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목의 화를 생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금수운 갔을 때 목화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장생인 4월이라도 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중신경이 되는 상태에서 시주에서 신금 보면은 경금이 통근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투출된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뭘 할 수 있다?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정축시 또는 갑신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해시는 뭐 해수가 있기는 하지만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라리 정해시 할 바에는 저는 정축시라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